밤, 방 안에 누워있는 한 사람.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는 순간 위이잉.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짜증나는 소리. 사람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봅니다. 어디야, 어디 숨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의 모든 모기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더 이상 밤마다 귀 옆에서 맴도는 소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까요? 말라리아 같은 무서운 질병도 사라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만약에 모기가 없어진다면. 모기가 사라진 첫날 사람들은 처음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변화가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자도 귀찮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캠핑장에서도 팔과 다리에 빨간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름밤 산책도 훨씬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진짜 여름이라고? 특히 큰 변화는 질병입니다. 모기는 단순히 피를 빠는 곤충이 아닙니다. 여러 질병을 옮기는 위험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모기가 사라지면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같은 질병의 전파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기로 인해 고통받던 지역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줄고 어떤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사람들에게 모기의 멸종은 축복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지구가 인간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구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기가 사라진 뒤 가장 먼저 당황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입니다. 연못 근처 작은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치며 무언가를 찾습니다. 원래 이곳에는 모기 유충, 즉 장구벌레가 많았습니다. 물고기, 잠자리 애벌레, 개구리, 올챙이들에게 장구벌레는 간단한 먹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먹이가 사라졌습니다. 물고기들은 다른 작은 생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잠자리 애벌레도 다른 먹이를 찾아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먹이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일부 물고기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개구리와 잠자리의 개체수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박쥐와 새들이 밤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모기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곤충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먹이 목록에서 한 줄이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자연이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기를 피를 빠는 곤충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기가 피를 빠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수컷 모기는 피를 밟지 않습니다. 주로 꽃의 꿀이나 식물의 즙을 먹습니다. 암컷 모기도 알을 만들기 위해 피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평소에는 꽃의 꿀을 먹기도 합니다. 즉, 모기 역시 일부 식물의 꽃가루를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모기가 사라진다고 해서 지구의 식물이 한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벌, 나비, 파리, 나방 같은 다른 곤충들이 여전히 꽃가루를 옮깁니다. 하지만 특정 환경, 특히 추운 지역이나 습지처럼 모기가 많이 활동하던 곳에서는 작은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꽃은 이전보다 씨앗을 덜 맺고 어떤 식물은 번식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퍼즐입니다. 퍼즐 조각 하나가 빠졌다고 바로 그림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분명히 조금 달라집니다. 모기가 사라진 지 몇 달,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여름밤은 쾌적해졌고 살충제 판매량은 줄어들고 모기장을 파는 회사들은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합니다. 모기가 사라졌으니 이제 해충 문제는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자연은 빈자리를 싫어합니다. 모기가 사라진 공간에는 다른 곤충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갑다귀, 날파리, 진드기, 다른 흡혈 곤충들. 모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모기를 먹던 생물들이 다른 먹이를 더 많이 사냥하면서 작은 생태계의 균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말합니다. 그래도 모기 없는 세상이 훨씬 낫잖아. 맞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연 입장에서는 단순한 승리도 단순한 패배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종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다른 생명들이 천천히 채워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모기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분명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기 매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자라며 여름밤은 훨씬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생태계에서는 여러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기 유충을 먹던 생물들은 다른 먹이를 찾아야 하고 일부 식물의 수분 과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기가 사라진 빈자리를 다른 곤충들이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모기가 사라져도 지구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왜냐하면 모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생물들이 이미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 생물이나 사라져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구의 생명들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찮고 짜증나는 존재처럼 보이는 생물도 어딘가에서는 먹이가 되고 어딘가에서는 꽃가루를 옮기고 어딘가에서는 생태계의 작은 톱니바퀴로 움직입니다. 다시 밤,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귀 옆을 맴도는 소리는 없습니다. 팔을 긁을 일도 없습니다. 방 안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화면은 창밖으로 이동합니다. 연못, 숲, 습지, 꽃밭. 모기가 사라진 세상은 인간에게 더 편해졌지만 자연은 조용히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기는 지구에서 가장 미움받는 생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날갯짓 하나에도 지구의 이야기는 조금씩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모기는 싫습니다. 없어져 주세요. 이만.